네, 안녕하세요. 수완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인우, 김석현. 랜선 선배들.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는데 대전의 송정보대 그 외식조리학과를 그 학교 학사 과정은 2년이었는데 사실 학교를 1년 6개월만 다니게 됐어요. 이유는 이제 2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미국으로 갔었고 인턴십을 이수를 다 마치면 나머지 반 학기가 이제 이수가 되는 그래서 바로 자동 졸업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해외 생활로는 두 번째 호주 이후에 이제 미국에 캘리포니아 쪽 하프문베이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40분 정도 되는 그쪽 해변가 쪽에 있는 리츠칼튼이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시작을 해서 해외 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갔을 때 그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좀 저도 되게 운이 좋았는데 이제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장학 제도가 있어서 그리고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전문대 어떤 취직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장학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 그리고 영어 인터뷰 미국 비자 관련해서 이제 봤는데 뭐 사실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를 잘 넘겨서 뭐 점수도 일정 이상 받고 그때 당시 저도 비용을 지불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인턴십을 연계해준 업체도 있었고 비행기삭도 당연히 제 돈으로 먼저 지불을 하지만 그 저는 결국 그 지금 여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9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후에 나왔는데 200만 원 정도 더 나와서 1,100만 원 정도 네, 혜택을 받고 그래서 네. 인턴십을 간 거군요. 네, 그래서 첫 그 인턴십을 갔을 때 제 비용을 안 들이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하프문베이 레스토랑 딱 갔을 때 했던 일이 뭐였어요? 저는 이 인턴십 전에 호주에서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카페에서도 일해보고 다이닝에서도 잠깐 일해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나비오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1년을 다 풀로 하게 됐었습니다. 콜드와 핫에서 경험을 뭔가 인턴십 치고는 굉장히 좀 잘한 편인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인턴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 로테이션을 돌았어요. 이제 방켓, 연애 주방, 콜드, 캐주얼 레스토랑 그리고 다이닝은 근데 쉽게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 곳이고 코스 음식만 파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텔이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브렉퍼스트도 하고 뭐 그런 곳인데 저는 이제 돈은 좀 많이는 못 벌었어요. 다이닝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어서 다른 연애 주방이나 이런 쪽은 일이 많으면 오버타임을 정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데 다이닝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경험은 많이 해봤던. 하프문베이 이후에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쭉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프문베이를 마치고 또 다른 리츠칼튼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쪽은 케이만 아일랜드라는 영국령인데 그쪽에 이제 리츠칼튼 호텔이 있고 그 안에 파인 다이닝이 있어요. 그 미국의 뉴욕의 르버나당이라는 에릭 리퍼트라는 이제 3 미슐랭 스타 셰프가 이제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호텔에 본인의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신 곳이었어요. 블루 바이 에릭 리퍼트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취직이 하게 돼서 일을 1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요거는 뭔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 건가요? 정직원으로. 좀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턴십,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턴십이 끝나고 미국에 취직은 할 수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때 당시 법상. 그리고 인턴십도 원래는 저는 1년 했지만 1년 6개월까지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선배들을 보면. 근데 이제 거기 하프문베이를 마치고 이제 리츠칼튼 블루라는 곳에서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호텔 안에 있는 파인 다이닝 치고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16시간씩도 하고. 근데 더 웃긴 건 되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16시간 일한 만큼 돈 다 받았어요. 네. 거기는 세금이 없어요. 그 케이만 아일랜드라는 곳은.
그래서 돈을 번 만큼 다 받아요. 그리고 환율도 미국 달러보다도 세요. 1달러가 1.2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네, K만 달러로. 거기서는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정말 많이 배우고 르버나당 레스토랑에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몇 가지 또 실제로 하기도 했고 헤드 셰프가 본점을 가서 소스나 이런 것도 배워오고 메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걸 보고 배웠죠. 케이만 아일랜드는 비수기가 있는데 좀 길어요. 2달 정도 돼요. 2달 그냥 휴가를 가는데 무급이죠. 그때 2달 동안 놀 수는 없어요. 저는 그때 워낙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코레일리 셰프님이 하시는 베누라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한 달간 스타지를 경험 삼아 하고 싶어서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데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스타지 정했는데 확인서를 보냅니다. 귀하 누구는 앞으로 여기에 스타지라는 시스템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게 될 거다라는 동의서를 보내요. 저는 그걸 읽고 사인을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확답을 주는 걸로 2달의 휴가 동안 한 달 동안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줬죠. 저의 첫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경험이었어요. 딱 되고 나서 되게 좀 벅찼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엄청 설레고 어리기도 했고 젊기도 하고 말로만 듣던 그 배는 네. 근데 좀 컨디션 중에 하나가 흰색 바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백바지. 백바지. 주방에 백바지. 근데 그 코레일리 셰프라는 사람은 뭐 완벽주의자죠. 사실 같이 옆에 있지 않아도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은데 흰색 에이프런, 흰색 요 조리복, 흰색 바지. 신발까지 흰색을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는 변태지. 일단 뭐 처음 겪는 그 미슐랭 레스토랑의 그 어떤 긴장감은 어마어마했어요. 프랩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조용한 잡담 그리고 약간 뭐 웃음 이런 거는 좀 허용이 됐던 것 같은데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이 시작되면 주방에 정말 0.1의 데시벨도 없어요. 어떤 그 소음이. 그 긴장의 어떤 강도가 전 처음 겪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살벌했죠. 좀 살벌했어요. 코레일리 셰프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그 어떤 아우라가 대단했어요. 정말. 그 아우라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대하는 거를 봤을 때 어떤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느꼈던 건 그 공간에서 일했던 요리사들은 존경심도 있겠지만 공포가 더 크지 않았을까. 아니 뭐 근데 살벌했어요, 되게. 어쨌든 극복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지였고 스타지를 위한 프렘 리스트도 있었고 스타지를 위한 스케줄도 있었어요. AM, PM. 엄청 되게 네, 좀 체계적으로 돼 있구나.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일단 스타지한테 동의서를 보내서 그 동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약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스타지가 제가 했을 때 5명이었어요. 근데 직원은 1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은근히 그 스타지로 운영되는 레스토랑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인건비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직원이 많네요. 직원이 많았어요. 직원이 꽤 된 편이었고 스타지도 꽤 되는 편이었고 그 한 달 하고 나서는 많이 배웠거나 크게 배웠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어떤 피를 배운다기보단 미슐랭 레스토랑을 경험해본다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첫 출근했을 때 굉장히 긴장했죠. 왜냐면 스타지들도 경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스타지들 중에서도 베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타지의 목적이 그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다른 곳에 뭐 2스타, 3스타에서 CDP, 뭐 수셰 이런 친구들이 스타지를 해요. 세죠. 세다. 네. 저는 그냥 뭐 블루에서 꼬미 굉장히 엄격해요. 어떤 잔실수 하나 넘어가지 않아요. 확실히 약간 집착이 좀 있어야 되는 집착이 거예요.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 처음에 호주를 갔는데 원래는 어학연수를 저희 친누나가 추천을 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때 당시 가기 제일 쉬운 나라는 호주였고 호주를 한번 가보자. 뭐 그러니까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격이었죠. 이제 갔는데 개고생을 했죠. 개고생을 했습니다. 저 햄버거에 갔는데 이 점원이 거스름돈 뭐라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큰 장을 가져다녔어요. 뭐 10달러든 그게 50달러든 큰 걸 들고 다니니까 나중에 여기 잔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 막 은행 계좌를 열러 가는 거부터 그 외에 집을 구하는 거 저는 또 나름 고집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랑 절대 안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결국에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호주는 무조건 쉐어하우스가 좀 되게 공공연하게 돼 있잖아요. 편화돼 있어서 호주는 플랫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한 방에 3명이서 같이 살았고 좀 큰 방이어서 이거보단 컸어요. 한 방에 3명. 그리고 저쪽 방에 한 2명 살고 이쪽 방에 뭐 여자 1명 살고 화장실에 하나. 근데 뭐 주인 세대여서 뭐 잡음은 좀 덜했는데 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영어 하나도 못했을 때 사실 어학원 3개월 한다 그래서 뭐 안 영어가 늘어요. 안 늘잖아요. 안 늘어요. 절대 안 늘고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미친 듯이 영어를 공부했어요. 지금이야 유튜브가 이렇게 성행되고 하지만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제이미 올리버 관련된 걸 다 봤어요. 헬스키친 고든 램지는 좀 너무 욕만 하니까 잘못 배울 것 같아서. 그리고 미드 저만의 영어 공부법인데 미드를 다 외웠어요. 미드 자막을 다 외우고 그걸 실제로 써먹고 나중에 자막 없이 보고 미드 한 진짜 그 DOC라는 게 있었는데 수십 번 봤어요. 똑같은 걸. 그것도 진짜 쉽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이 생존이 걸린 거라 내가 그래서 일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더라고요. 그 정도 딱 하고 나니까 좀 커뮤니케이션 될 정도가 됐네요.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일 구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청소 일부터 시작했어요. 매달 나가는 렌트, 생활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오피스 디폿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되게 큰 대형 그 오피스 샵이었는데 아침에 가서 2시간 정도 일했어요. 2시간 일하면 주에 렌트는 버니까 딱 그 정도. 주 4일 일하고 청소 일 다음에는? 청소일 다음에 이제 길리안이라는 카페였어요. 그 초콜릿 길리안 아시죠? 그 샌드위치 팔고 이런 오픈 샌드위치 하고 막 그런데 처음에 일을 구했다가 여기 오려고 일한 거 아니다. 그래서 다이닝을 막 두드렸어요.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는 시드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아리아라는 이제 그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맷 모란 셰프가 하는 곳이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일을 구했죠. 항상 문을 두드려서 셰프를 만나게 해달라. 인터뷰 보고 싶다. 인터뷰를 또 준비했죠, 영어를. 또 기똥차게 또 인터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좋게 봐서 일을 바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필요해. 네.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안 진짜 돼요. 네. 발등이 떨어진다고 그거를 무작정 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려면 뭐든지 하는구나. 그때 당시 그 아리아 레스토랑 일을 하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졸업 작품에 나올 법한 음식들이 실제로 음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쁜 음식들, 뭐 맛도 있었겠지만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뭐지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곳을 처음 경험한 거라. 요리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요리는 먹고 살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주방 일은 좀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이 먹고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내가 즐기고 하면서 돈을 얼마를 받든 간에 그때는 그런 걸 따질 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이쪽 길을 계속 가게 된 건 그 토마스 켈러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셰프죠. 그분 때문에 이쪽 길로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서한이도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는 크지만 외국에 있을 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제가 유튜브 관리를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댓글은 제가 답니다. 그래서 그 댓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질문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진짜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전무하거나 이제 요리를 배우는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그 다이닝 레스토랑에 기회가 된다면 문을 두드려 봐서 일을 해보면 하루 이틀이면 이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처음 경험했지만 외국은 좀 굉장히 빡세요. 그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은 경험을 아직 안 해봐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접 문을 두드려 보는 게 가장 빠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시간을 좀 들여서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확신 있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하면서도 매일 다른 생각이 드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수록 현실에 본인이 좀 더 가까울수록
이 일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여서 나중에 오너가 된다면 그러겠죠. 내가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면 일이 끝났다고 실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이게 강도가 세질 텐데 뭘 겪든 처음에 겪는 게 제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시작하지도 않은 거고 처음에 거기에 불과해요. 그게 힘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해봤던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얘기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요리사의 모습과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리사로서 라인에서 요리만 만들어냈을 때와 실제로 요리도 하면서 다른 일 업무도 보면서 경영을 하면서 이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꿔왔던 삶을 사는가라고 했으면 아닌 것 같은데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평생 불 앞에서 혹은 어디 앞에서 요리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요리 뒤에는 경영자가 돼야 되고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조직이라면 그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 거라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이게 실제로 헤드 셰프이 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헤드 셰프로서의 좀 하는 일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뉴얼을 마치고 저희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메뉴 개편을 맞추면서 실제로 많이 배웠던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출근하면은 퀄리티 유지, 직원들을 트레이닝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지적도 같이 병행을 하되, 요즘에 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지적을 하지만 어떤 존중을 또 입히고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저도 좀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헤드 셰프로 있으면서 이런 홀과의 연계도 좀 공을 좀 많이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로서 라인에서 일했을 때랑 지금의 어떤 어깨에 들어오는 부담감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리고 사람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사람의 같이 일하는 친구의 어떤 감정도 중요한 것 같고, 헤드 셰프로서 좀 저도 많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라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없으면 고인물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면도 있는데 좀 저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더 듣고 더 참고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헤드 셰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너가 아무리 잘나고 자신감에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옷을 너 입으라 해서 주고 내 업무를 보라 하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얘기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요리사가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자신감이 좀 붙으면 거만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거만함이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그냥 단순히 거만한 거에 그친다면 객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셰프님의 말을 듣고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도 좀 다가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있었죠. 나는 매일매일이 슬럼프인데 다른 일이 하고 싶기도 했고, 솔직히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슬럼프가 오면은 이걸 뭐 그만두고 딴 일을 좀 해봐야 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을 땐 좀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휴직할 수 있으면 휴직을 하고 좀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라는 직업이 워낙 시간에 쫓기는 일이고 시간이 실제로 많이 없기도 하고, 주변에 누군가 슬럼프인 것 같다 그러면 회사 그냥 때려치지 말고 휴직을 해라. 휴직이 허용이 되면 여행도 가고 너를 위한 시간도 보내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다른 일도 해보고, 실제로 다른 일을 진짜 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떤 단점이 또 보이고 하니까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네요. 저 스스로한테도. 막내 직원이 딱 들어왔을 때 네. 가졌으면 하는 좀 마인드? 이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선배들이 올바른 마인드의 선배들이라면 일에 대한 진지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어떤 자세,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스킬보다. 스킬도 중요해요. 일머리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마인드셋을 얘기했지만 결국 일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이란 건 요리일 수도 있는데, 택배 일을 하더라도 루트를 짜는 거와 그냥 탁 치는 거 보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신만의 요리 철학이란 게 있나요? 사실 철학은 되게 심오한 부분 같은데 요리에 대한 철학은 제가 나중에 제 가게를 했을 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표는 자기 가게를 차리는 제 가게를 하고 싶죠. 근데 제 가게를 하고 싶은 거와 할 거야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하고 싶습니다. 네. 먼 미래는 아니지만 미래는 헬로 빠지지 않을까. 약간 퇴사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준 셰프님 보시나? 제 거를 한다는 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이 데일리의 일만 한다면 좀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떤 그 목표들이 동기부여 같아요.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힘드니까 일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예외도 있지만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 열정도 더 많은 것 같고 진취적인 생각도 그렇고 일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나갈 수 있으면 꼭 나가세요. 나가서 비스트로에서 일을 해도 되고 카페에서 일을 해도 되고 다이닝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다방면에서 일을 해보면 그만큼 배우는 게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자의로 나가야 되는 거지 남에 이끌려서 남의 의견에 뚫려서 나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가고 싶어서 나갔고 나가고 싶어서 많은 걸 얻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재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돈 모으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요즘엔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인턴십을 나갔었던 이유는 빚을 안 지고 장학금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선순환이 됐던 거지 이걸 만약에 집에 돈이 없는데 이걸 막 1,000만 원씩 빚을 져면서 나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어땠어요?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수환이의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러면 시킨 거 같잖아. 안 시켰어. 내가 진짜 이거 애드립이잖아요. 젊은 그 요리사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면 많은 부분에서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궁금하시면 디어와일드 식사하고 이제 김석현 셰프 찾으면 직접 나와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아마 해줄 거예요. 짜증은 내겠지만 뒤에서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재밌네. 이게 내 얘기하니까 재밌는 건가? 남의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남의 얘기 재밌었는데? 남의 얘기는 뒷담을 까야 재밌지.